네, 이번 영상은 주피터 랩을 이제 다들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실행 및 이제 간단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피터 랩을 실행하는 방법은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일단 매뉴얼이 있어요. 그 명령 프롬프트에 접근을 한다. 명령 프롬프트 접근하는 방법은 윈도우즈 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명령 프롬프트 하면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뜨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좀 색깔은 좀 다르게 하지만 여기는 검정색에 이제 흰색, 저기는 흰색 바탕. 여기다 JUPYTER 주피터 랩을 치시면 되는 거죠. 옐로우로 해서 주피터 랩이라고 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이미 창이 하나가 떠 있어서 창을 지우고, 네, 보면 여기다 주피터 랩이라고 뜨는 거죠. 창을 닫았고 또 여기다가 주피터 랩이라고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가 이제 모든 연산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모든 연산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팝업 창이 하나가 뜨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폴더가 뜨지 않고, 네, 맨 처음 화면으로 제가 다 끄고 클로즈 올 탭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뜨는 게 이제 가장 초기 설정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보면은 런처라고 해서 내가 이제 띄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 그 왼쪽에는 폴더 구조가 나옵니다. 폴더 구조가 나온다. 여기 보면은 일단 내가 이 왼쪽은 폴더 구조, 우리가 사용자 설치할 때 사용자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기본 매뉴얼에다가는 폴 유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내 PC에 사용자 폴더 구조가 여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처음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 뭐 3D 오브젝트, 뭐 ATP 프로젝트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제가 내 PC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에 사용자 폴더 클릭하면은 사용자 폴더가 이 코포, 제 컴퓨터 이름은 코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그 구조 여기 보죠. 김정현 뭐 등등 기존 검색 카 프로젝트 여기에 있는 폴더 구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게 돼요. 여기다 제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기 테스트 네임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이에요. 새로 고침 누르면 테스트 네임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폴더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더 구조가 나오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폴더 구조가 여기 나오게 되고 이 오른쪽에는 그 런처가 있습니다. 이 런처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폴더 구조와 런처라고 보시면 되고 폴더 구조와 런처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 실행 영역 기본적으로 여기다 노트북에 파이썬 3 선택을 하시면은 그냥 이 폴더 구조에다가 파이썬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피터 랩이 이제 실행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내가 모르고 막 작업을 하다가 얘를 꺼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럼 프로그램 또 어디다 작성하지? 이렇게 딱 그 될 경우에는 이 서버라고 했던 여기 명령 프롬프트 여시면은 조금 키워볼게요. 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To access the server, open this file in browser. 뭐 or copy and paste. 이거 copy and paste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냥 copy 이거 쭉 해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copy, Ctrl C 누르시고 웹브라우저 하나를 띄우신 다음에 Ctrl V 해서 엔터 치시면은 다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날라갔네.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서버를 띄우신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다시 올려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건데 여기다가 막 파일 만들면 관리가 안 될 거잖아요.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위쪽에다가는 이 플러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플러스 보면은 뭐 런처를 플러스 시키는 거다. 하나씩 클릭해 보면 돼요. 얘는 뭐냐? 딱 봐도 이게 약간 클릭하고 가만히 마우스 오버라고 해서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를 위에다 둔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뉴 폴더라고 뜹니다. 뉴 폴더 하나 언타이틀드 이름이 없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여기다가 지우고 프랙티스 폴더 이렇게 치면은 프랙티스 폴더가 하나 생겼죠. 이 더블 클릭하면은 당연히 프랙티스 폴더 여기도 생겼을 거예요. 프랙티스 폴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비어있는 사용자 폴더 밑에 프랙티스 폴더가 생겼죠.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파이썬 3라고 하는 거를 이제 런처 프로그램을 돌면 여기 이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딱 누르면 언타이틀드 아이파이 노트북 파일 얘를 리네임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리네임을 하시면 파일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프랙티스 그래서 우클릭하고 리네임 뭐 델리트도 하고 컷도 하고 카피 듀플리케이트 복제 다운로드 해서 이제 다운로드 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다운로드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프랙티스 폴더 안에 이렇게 프랙티스 iPyMB 이거 파일이 그냥 생겨요. 어차피 내가 작성한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그냥 그 파일 복사해서 누군가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뭐 카피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클릭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옆에 파일이 뜨는 거죠. 여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A는 3 엔터 B는 5 엔터 A 더하기 B 하고 실행시킬 때는 이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삼각형 버튼 누르면 A, B, A 더하기 B는 8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뭐 변수 선언 등등의 뭐 어떤 뭔가 나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이 왼쪽에는 작업 디렉토리 영역이구나. 오른쪽은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프랙티스로 하나를 뭐 만들어 본 거죠. 단축키로는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삼각형 버튼 눌러서 이 삼각형에다 마우스 오버 하면은 run the selected cell이라고 떠요. 네. run the selected cell. 실행시킨다는 말이죠.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위에다가 셀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클릭하고 A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로 바꾸고 원래 코드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건 명령 모드라고 해요. 이게 초록색 파란색 버튼이잖아요. 파란색. 얘를 딱 클릭하면은 실제 얘는 편집하는 모드예요. 편집 모드에서 ESC 키 누르면은 이제 명령 모드로 빠지고 뭐 이렇게 된다. 여기 모드 커맨드 여기 누르면 모드 에디트 이렇게 뜨죠. 여기 클릭하면 내가 여기다 타이핑하는 에디트 모드고 얘를 클릭하면 이쪽을 클릭하면 명령 모드. 명령 모드에서 내가 위에다 셀을 추가해 이렇게 하려면은 위 above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above with라고 하는 여기에 A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A 누르면 위에 셀이 추가돼요. 그 다음에 밑에다 셀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 below 아래잖아요. 여기 클릭하고 B 누르면 밑에 셀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셀을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예요. 내가 셀을 삭제하고 싶다? 우리가 삭제 델리트잖아요. 델리트에 D만 누르면 삭제가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코드가 막 갑자기 막 삭제가 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D는 2번 눌러야 돼요. DD 이런 식으로. 여기 클릭하고 DD 하면은
내가 셀을 추가하는 건 위에다 셀을 추가할 땐 A, 어버브에 A, 그 다음에 밑에다가 셀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빌로우에 B, 어버브에 A는 위에 셀 추가, 그 다음에 빌로우에 B는 아래에 하단에 셀 추가, 그 다음에 델리트의 DD는 셀 삭제. 일단 셀을 추가 삭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필수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작성을 했어요. A는 5, B는 7, A 더하기 B 하고 실행시킬 때 이거 누르셔도 되는데, 이거 말고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 치시면은 컨트롤 플러스 엔터, 컨트롤은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시프트 플러스 엔터는 무브 시프트. 그래서 시프트 엔 둘 다 실행이에요. 컨트롤 엔터는 실행하고 가만히 있어라, 실행 후 가만히, 그 다음에 얘는 실행 후 밑으로 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컨트롤 엔터 가만히 있죠. 여기다가 B로 밑에다 추가하고 A는 5, B는 11, A 더하기 B 하고, 여기서 Shift 엔터를 제가 누르면은 실행하고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A, B, D, D.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 코드 실행.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뭐 셀의 줄번호 시프트 라인에서 이제 시프트 L을 누르면은 실제 셀의 줄번호를 표시할 수 있고, 뭐 시프트 M 하면 밑에 있는 셀이랑 같이 머지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키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처음에 가장 알아둬야 되는 단축키는 A, B, D, D. Shift M 같은 경우랑 Shift L도 한번 보면은, Shift L은 주석, 라인, 여기서 Shift L 누르면 1, 2, 3,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라인 그 번호를 알려줘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A 는 뭐 철수 A 더하기 B 하면은 뭐 에러가 떴다. 근데 네 번째 줄에서 에러가 떴다. 이거 내 4라고 한 숫자가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Shift L을 누르면은 라인을 보이게 한다. Shift 플러스 L, 라인이죠. 행 줄번호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 Shift M, 우리 Shift 플러스 M, M은 머지죠. 병합, 셀을 병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밑으로 병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hift M 누르면 밑으로 하나씩 머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라인 표시 Shift 머지, 이건 이제 엔터 들어가면 에디트 모드, ESC 누르면은 뭐 편집 모드인데, 이건 뭐 마우스 클릭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 코드 실행.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머지를 시켜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시 분리하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시면은 분리가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근데 이거를 이 빈 공간, 엔터 친 이 빈 공간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런 공간, 여기 또는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빼기 누르면 여기 분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지하고 시프트 하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본적인 명령어는 다 이제 클리어를 했고, 여기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트북 정리하듯이 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셀을 위에다 하나 추가를 시키고, 여기다가 1단원 기본 연산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셀이 지금 여기 보면 코드라고 돼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마크다운이라고 표시한 다음에, 앞에다가 샵 한 번 누르고 스페이스바 한 번 꼭 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키면은 어떤 이제 단원 표시가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고 샵을 2개 치면은 조금 작아지고 샵을 3개 쓰면은 조금 더 작아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1 대단원 하고 얘를 마크다운으로 하고 실행시키고 대단원에 얘는 이제 뭐 중단원, 소단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 그 대신 이제 이 샵을 쓰고 나서 꼭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셀 하나 또 추가시키고 1-2 뭐 소단원 기본 연산 2 해서 실행시키고 대신 여기다가 마크다운으로 컨트롤 엔터. 이게 마크다운을 좀 빨리 이동시키고 싶으면 여기서 Y라고 누르면 코드로 Y는 코드 M은 마크다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M 하면 마크다운 Y 누르면 코드로 바로 바뀌어요. 마크다운하고 컨트롤 엔터 눌러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래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 먼저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서 먼저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한번 단축키를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그 다음 스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이제 코드니까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막 하다가 여기서 이제 메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실제 보면은 여기에서 메뉴에서 이제 많이 쓸 거는 제가 모르고 여기서 셀을 삭제했다. 얘를 어떻게 돌리지? 컨트롤 Z해도 안 돼요. 이때 에디트하고 언도 셀 오퍼레이션 내가 다시 셀 어떤 그 작업을 언도 하면 다시 이렇게 하면은 다시 그 백 됩니다. 언도 리도 이거 2개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DD 이런 건 이미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뭐 뷰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이 뷰를 많이 건드리진 않아요. 뭐 show line number, shift L.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 run. 우리가 셀을 하나하나씩 실행시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셀을 너무 많아졌어요. 막 B는 C는 3, D는 2, C 더하기 D. 그 다음에 A는 5, F는 5, K는 12, F 더하기 이렇게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run selected cell 하면은 shift N 하나만 실행시키는 거지만 여기 보면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게 run all above selected cell 내가 선택한 지점 위에를 전부 다 실행시킨다. run all cell은 그냥 여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실행시킨다. 이거 2개는 좀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run하고 run all above selected cell 하면은 내가 선택한 셀 위에는 전부 다 실행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이 커널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막 작업을 하다가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버그로 잘못된 연산. 나중에 이제 그 문법 배우다 보면은 무한적으로 얘가 계속 연산을 하는 무한 반복문에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얘를 한번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껐다 키는 게 아니라 서버를 껐다 킨다 보시면 돼요. 여기 커널 누르시고 리스타트 커널 이거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셀 실행한 순서예요. 제가 맨 처음에 1, 2 지금 제가 10번째 실행시켰고 또 실행시킨 11, 12, 13 이거를 다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서버를. 그래서 커널 리스타트 커널 이거 눌러주시면은 얘가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로 실행됐다. 두 번째로 실행됐다. 세 번째로 실행됐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는 효과를 내주는 게 이 커널 리스타트 커널입니다. 실제 여기 보면은 이 버튼 있죠? 얘도 리스타트 커널이에요. 여기 보면은 리스타트 더 커널.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은
제가 이제 정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어, 몇 가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언급한 게 뭐였냐면은 이 작업 디렉토리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처음 설치하고 나서 아, 얘는 폴더 구조구나, 얘는 어떤 프로그램 작성 영역이구나, 이걸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단축키를 설명해 드렸어요. 단축키를 일단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는 단축키 중에서 제가 A, 셀 추가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코드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라인 표시, 그 다음에 셀 머지 분리,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어버브에 A, B, DD, 그 다음 코드 실행은 컨트롤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그 다음 라인 표시는 시프트 L 라인, 그 다음에 얘는 셀 머지는 시프트 플러스 머지,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분리가 된다. 이런 단축키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메뉴에 대한 이해, 한 번에 실행시키기, 실행 위쪽, 그 다음에 커널에 대한 기능, 커널 리스타트. 뭔가 내가 작업하다가 서버가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커널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도 정말 안 되면은 다 이 서버도 끄고 다시 주피터 랩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 한 이 정도 세 가지만 미리 알고서 뒤쪽을 따라가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손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그래서 따로 빼내기 위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